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열되고 있습니다.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후보는 이 배신자 프레임 공격에 공한증이냐, 한동훈이 그렇게 무섭냐라고 맞받았고요. 자, 원희룡 후보는 창윤, 우리가 창업공신인데 윤 대통령을 만드는 어뷰, 업그레이드 윤석열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내가 어뷰 후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후보의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 자, 송영훈 위원 나왔습니다. 자, SNS에 요즘에 SNS 원래 안 했는데 인스타그램 안 했는데 저 사진은 언제예요? 저게 2017년이라고 하죠. 7년 전이네요. 예, 설국열차에 출연한 그 틸다 스윈튼 배우가 한국에 왔을 때 이태원에서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7년 전인데 한동훈 후보 되게 애돼 보이네요. 목격을 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같이 그때 팬심의 사진을 찍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때 사진을 지금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가 원래는 그 페이스북 개인 계정만 있고 그 페이스북 페이지는 없었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없었던 걸로 압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출마하면서 지금 인스타그램도 새로 개설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저런 사진을 올렸는데 아마도 대중에게 나도 저런 유명 인사를 보면은 똑같이 인증샷을 찍는 그런 똑같은 시민과 같은 본인이 셀카만 찍어주다가 자기도 이렇게 한번 찍음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그 친근감을 좀 대중에게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저 틸다 스윈티라는 배우가 설국열차, 옥자, 우리 영화에 많이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Keep your place. He knows exactly what he wants, and at the same time, we are very free. It's like a kindergarten with him. 예, 한동훈 후보도 연예인 보면 가슴이 설레나 보죠. 자, 개인 SNS를 시작했는데 여러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반려묘 양이타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뵀던 배우와 찍었던 SNS 사진, 그리고 팬들이 보내준 슈가 케이크라는 선물 사진까지 같이 올라왔습니다. 자, 최선 평론가, 이게 이런 사진들을 올렸다는 거, 사실 그 동안에는 보통 이제 가서 셀카는 찍어주고 열심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같이 이런 건 모습은 보여줬지만 SNS는 잘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형적인 셀럽 마케팅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자맹하거나 이제 본인이 선별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쪽으로 했는 이른바 은둔형 그런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 이번에는 이제 전당대회라는 공식적인 말하자면 링에 올라왔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저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에 이제 그동안 안 했던 SNS를 계정을 활성화함으로써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반 셀럽 마케팅과 함께 또 하나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저렇게 다양한 사진의 게시물들을 올림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딱딱한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굉장히 서민적이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대중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눈높이를 가진 그런 정치인이고 그런 유연함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모든 정치인들 대부분 합니다. 이재명, 조국 뭐 모든 홍준표 다 하죠. 이준석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에 본인이 이렇게 올라섬으로써 보다 더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서 가깝게 가겠다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동훈 후보 SNS에 올라온 영상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이 동네 살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사님들을 만났어요. 저 아세요? 맨날 응원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건강하세요? 예, 목수 고마세요.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김진욱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저런 모습은 사실 어디 가서 어떤 후보를 공격하고 또 공방을 주고받고 뭐 이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좀 서민적이고 또 일반인다운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정치인들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저런 모습들은 굉장히 친근감을 주기에 좋은 모습들이죠. 특히 저 영상은 언제 나온 거냐 하면
한동훈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을 갔을 때 네. 그때 올라온 영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찍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 정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가면서 대구 경북이 보수의 중심지인데 거기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뭔가 이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철우 그 경북지사한테 홀대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 모습을 올림으로써 아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어르신들도 나를 굉장히 친근하게 잘 알아주고 다정하게 해줬다. 예. 그런 어떤 반격적 차원의 메시지 이걸 갖다 저 한 편의 영상으로 올림으로써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이제 이제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대중 정치인들이 해왔던 저런 모습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대중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공식 계정과 이 사적 계정을 나눠서 써요. 예. 사적 계정을 나눠서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대중 정치인들의 이 내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뭔가 굉장히 친근하고 또 부드럽고 예. 이런 이미지 마케팅이 이제 시작했다. 이런 것으로도 함께 해석해 볼 수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재명 전 대표는 이재명 그 TV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조국 대표도 SNS 활동을 많이 하죠. 아주 많이 하죠. 자, 한동훈 후보는 이제 개인 S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젊은 층 20, 30대, 40대가 SNS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의 어떤 중도 확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SNS를 이제 앞으로 적극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SNS를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아무래도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프레임에 맞서서 나머지 세 후보들 나경원, 원희룡, 또 윤상현 후보들의 협공이 굉장히 거셉니다. 여기에 반격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정관계를 충돌하면서 어떤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까? 협력과 견제, 사안별로 충실하게 토론하고 사안별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정답을 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치훈 부장. 모든 후보들이 지금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안증, 우리가 축구에서 얘기할 때 한국을 중국이 두려워한다. 이 공안증을 한동훈에 비유하면서 아무리 공안증에 시달린다고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 배신자 프레임 그만 씌워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지금 원희룡 후보의 네거티브 또 배신 프레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두 후보 그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마저 이 배신 프레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한 목소리를 모으자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일단 원희룡 후보가 가장 배신 프레임을 주장하기에 걸맞지 않은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직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사실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원희룡 후보가 나가고 싶어하는 계양 의뢰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당 활동을 했던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그 당시 전 장관을 후보로서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 정치권에서 본인에게 공천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에 서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렇게 도와줬다 이거죠. 예, 같이 한동훈 손들고, 후보가 올렸어요 자기 SNS에. 맞습니다. 같이 손들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가장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런 가장 같이 했던 후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에 욕먹어가면서 공천 줬던 후보가 저렇게 본인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오히려 또 나머지 두 후보 나경원 후보마저 이 배신자 프레임을 함께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 달리 이 책임 정치, 책임 프레임을 걸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그 원희룡 후보도 모두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 운영 그리고 국정 지지도 떨어진 거에 대한 책임으로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윤석열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없는 거에 책임에 일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임 프레임을 거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배신 프레임에 숟가락을 얹게 되면서 뭔가 나머지 후보들이 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야당이 볼 때도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배신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 탄핵, 이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기분 안 좋은 단어죠. 그 단어를 촉발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육성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배신의 정치는 심판해야 된다. 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유승민 그 당시의 원내대표는 아직도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정치적 어떤 입지가. 사실 오늘 이제 그 얘기도 아까 공안증도 나왔습니다만 원희룡 후보가 공안증? 그래, 맞다. 어둡고 험한 길 가는데 초보가 운전대 잡을까 봐 무섭다. 라고 했더니 한때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했던 이 배현진 의원이 SNS에 국민은 내비게이션 좀 찍자는데 백두대간 지도만 고집하는 라떼는 말이야. 예, 운전자들. 이거 한동훈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는 초보 운전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이게 또 이제 내비게이션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 전당대를 보면서 처음에 이제 한동훈 의원 그 후보가 쏘아올린 특검법 논쟁 때문에 특검법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한번 또 이야기했던 행재무장론으로 또 갔다가 지금 이게 3차전으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배신자론에 의해서 이제 내비게이션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여기서 각자 후보들의 혁신 경쟁이 사라졌다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뜬금없는 배신자론이 나오면서 과연 한동훈이 배신자가 아니냐 맞느냐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공안증이 나오고 공안증에서 이제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이 최첨단 내비게이션이 맞느냐 과거처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지도를 보고 가는 게 그게 맞느냐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자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오류를 일으킬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논쟁들은 프레이밍을 하는 데는 좋을 수는 있어도 전혀 이게 각자의 후보가 가진 비전과 뭐랄까 당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나오는 제가 보기에 나와야 될 지금 네 번째 사실 이슈는 뭐냐면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8월 7, 8월부터 나올 이 국회에 어떻게 국민의힘이 대응하고 지금 민주당과의 전선을 형성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사실 각자의 어떤 그런 계획과 그런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는 이런 지금 그런 이른바 뭐 지도 논쟁, 내비게이션 논쟁은 저는 국민들이 받기에 전혀 이거는 흥미론적 소재일 뿐이지 이게 전혀 국민의힘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그런 당권 경쟁이라고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이 논쟁들은 저는 당권 주자들 다운 그런 그레이드가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저는 좀 이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